요실금이 더 잘 생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아주 오래 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나서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전립선암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혹시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겨가지고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수술 후에도 본인 소변 조절이 잘 안 되면 환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은 뭐 수술이 잘 됐는지는 의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실금은 환자 본인이 즉각적으로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요실금이 영구적으로 남아있으면 삶의 질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후 생기는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요실금은 왜 생기나요? 전립선의 첨부, 바로 아래의 요도를 외요도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외요도근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비뇨생식 가로막과 함께 남성에서 이렇게 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즉 외요도근에 손상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 조절이 어려워져서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립선을 떼낼 때 이 외요도근에 손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시에 요실금이 안 생기려면 전립선은 최대한 깨끗이 떼어내되 그 바로 밑에 있는 외요도근은 온전히 보존을 해야 돼요. 하지만 외요도근은 전립선하고 함께 전립선 피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전립선하고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옛날 개복으로 전립선암을 수술하던 시절에는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면 요실금이 아주 심하게 오는 분들이 많았고 또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매우 흔했어요. 하지만 로봇 수술을 하면 외요도근을 좀 정확하게 보존을 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으면 개복 수술에 비해서 요실금이 덜 생기고 회복도 더 빠르죠. 수술하고 요실금 언제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 소변줄을 뽑고 소변 조절이 잘 안 되고 흐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합니다. 로봇 수술 받으면 요실금이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뭐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로봇 수술을 받아도 수술 직후에는 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외요도근을 온전히 보존을 해도 수술을 받은 직후에는 외요도근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외요도근의 기능이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빠르면 수주, 천천히 걸리는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한테는 소변줄을 뽑는 날에 처음에는 소변이 흐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패드 같은 걸 미리 준비하시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곤 했어요.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고 요실금은 얼마나 빨리 회복될까요? 사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나서 한 80에서 90%에서는 요실금이 회복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실제로 내가 수술 받은 환자들이 요실금이 얼마나 회복되는가 하는 거였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제가 전립선 로봇 수술을 했던 환자들이 요실금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분석했던 자료예요. 여기서 요실금이 회복됐다 이 기준은 소변 흐르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져서 이제 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했어요. 실제 저한테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보니까 수술하고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88%, 1년 지나면 한 94% 환자가 요실금이 회복이 됐어요. 물론 수술하는 의사들마다 이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이 정도 속도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아도 대부분은 요실금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실금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수술을 안 받겠다 이런 건 별로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실금 무서운데 수술 전에 요실금 생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환자에서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더 잘 생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미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연구들을 했죠. 저도 같은 주제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유럽 비뇨의학회지에 2018년도에 발표했던 적도 있어요.
요 연구에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요실금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요 연구에서 두 가지의 사전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찾아냈어요. 먼저 MRI 검사가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수술 전에 MRI를 촬영을 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골반 가로막의 길이하고 막양부 요도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골반 가로막의 길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 전 MRI에서 골반 가로막 길이가 짧을수록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이 잘 안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런 이유는 골반 가로막의 길이가 전립선을 떼낸 다음에 남게 되는 요도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인 걸로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골반 가로막 길이가 길면 전립선을 떼낼 때 요도를 길게 남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실금도 더 잘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방광기능 검사도 로봇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방광기능 검사라고 해서 사실 꼭 방광기능만 이제 검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사할 때 요도 기능도 같이 검사를 해요. 요도 기능을 검사를 하면 이제 제가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기능적 요도 길이, FUL, 그 다음에 최대 요도압, MUP, 그 다음에 최대 요도 폐쇄압, MUCP 등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수술 전 방광기능 검사에서 요 최대 요도 폐쇄압, 그러니까 이 MUCP가 낮은 환자는 로봇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이 MUCP가 낮다는 말은 요도 고유의 기능이 좀 나쁘다는 말이기 때문에 요 수치가 낮으면 요실금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전립선암 수술을 받기 전에 전립선 MRI랑 방광기능 검사를 해보면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좀 어떨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이 중에서 방광기능 검사는 전립선암 수술 전에는 보통 하는 검사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전립선암 수술 받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이제 MRI를 촬영을 하니까 요 이제 MRI 검사를 한번 보고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수술 전 MRI에서 골반 가로막 길이가 짧은데 암이 아주 전립선의 끝단부, 첨부에 있으면 이런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아주 오래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난 너무 싫다, 이러면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요실금은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나요? 건강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 해주시고요. 이 전립선암 관련해서 간단한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암 관련해서 진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661-2282 전화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세요.